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혹시 이승윤 연구원 여자친구가 이리온 보나요 가끔? 네, 저 나오면 뭐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보고 있으면 인사해야겠네. 아니, 우리 이승윤 연구원이 맨날 데이트 코스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네. 맛집이랑 코로나가 오셔가지고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참 우리가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시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마이콜 하신 뒤로 네. 오늘도 저랑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주사였던 SK도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다들 가다가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쉬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오늘 통신주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고, SK텔레콤은 사실 분할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나면 외국인들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분할돼서 이제 종속회사는 이제 통신을 계속 영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분율 제한이 계속 되지만 이제 분할해서 신설되는 투자회사는 이제 통신이랑 별개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인 지분율 제한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좀 중요하시죠. 일정이 이제 하반기에 이사회 주주총회 하고 나서 이제 분할 결정 나고 그러고 일단 한 달간 매매 정지해서 11월에 이제 재상장하는 걸로 지금 11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스케줄을 좀 파악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SK텔레콤, KT, LG U+, 다 같이 실적이랑 네, 프리뷰 자료 좀 모아서 할까요? 그냥 다 자료 나온.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프리뷰 자료 뭐 말씀을 드리면은 통신 3사가 지금 어쨌든 공통점은 본업인 유무선 쪽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이게 실적을 견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가입자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QOQ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가입자가 한 200만 명 정도 순증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이제 월 평균 한 60만 명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높은 200만 명 순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간에는 결국 5G에서 이제 가입자가 순증하는 이유가 이제 단말기 교체 주기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십, 그러니까 2분기 때는 플래그십 모델 출시 무제에도 이제 단말기가 좀 A3 둘이라던가 3, 4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로 좀 확산이 되면서 꾸준히 잘 팔리는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예상보다는 좀 가입자 순증이 높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분기, 4분기에 이제 삼성의 플래그십 그리고 애플의 또 아이폰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2분기 순증이 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자 5G 쪽에 올라가면서 알프가 돌아서고 그게 무선의 외형 성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선단에서도 IPTV라던가 인터넷 가입자들이 이제 IPTV 가입자가 하이 싱글 그리고 인터넷 가입자가 로우 싱글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업인 유무선에 지금 탑라인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용 단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마케팅 비용의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19년에 처음에 5G 상용화가 됐을 때 초기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안분 인식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20에서 28개월 동안 나눠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19년 4월에 상용화가 됐으니까 20에서 28개월 계산을 하면은 올해 2분기부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이 부분들이 조금씩 내려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 이동이라던가 신규 가입 그리고 이제 기기 변경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통신사들이 항상 그 마케팅 비용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좀 그렇죠. 네, 그 과거에는 이제 당분기에 모든 걸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모델 출시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가시성이 많이 낮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안분 인식을 한다라는 점에서 단기에 많이 올라간다면 그게 좀 단계 다시 떨어지긴 힘들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가시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무선 통신 쪽 본업이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이제 완화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 4분기로 갈수록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도 좋다라고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대비 이제 SKT랑 KT가 좀 상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LGU 플러스가 딱 그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Y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KT, SKT, LGU 플러스 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뭐 말씀드릴 부분은 SK텔레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SKT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몇 되느냐가 페이지죠? 자료는? 첫 페이지 여기 있는 열어주시면 거 그림이 안 나. 짧은 자료니까. 그래서 인적 분할 후에 기업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3조 원이고 분할 비율이 존속이 6 그리고 신설이 4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나눠 보면은 이제 통신 사업을 영위할 존속 회사가 한 14조 원. 그리고 신설 회사가 투자를 진행할 이제 신설 투자 회사가 한 9조 원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존속회사 14조 원의 가치를 가져갈 존속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통신 사업만 영위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총 배당금이 한 7,150억 원을 했었고 올해 분할이 되더라도 이 7,150억 원 규모를 통신 쪽에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5.1%에 이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신 업종의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신설 투자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신설 투자 회사가 분할 비율로 나눴을 때 9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8조에서 20조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지분 가치 대비하면 너무 싸다는 거네.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근데 그런 게 많지 기존, 않나? 그런 어떤 근데 어쨌든 지금은 SK텔레콤 자체가 나눠지기 전이기 때문에 통신 쪽에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분할이 되게 되면은 통신 쪽을 따로 떼어서 했기 때문에 그 투자 회사에 대한 자체적인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DT 캡스라든가 원스토어 IPO를 기다리는 자회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뭔가 M&A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좀 수직 계열화를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하면 ROE가 올라가겠죠? 네, 그거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 기업 가치 반영하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9조 원 분할 비율대로 나눴던 9조 원 자체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궁금한 게 지금부터 사갖고 대기하고 있는 게나 그때 가서 하는 게나. 저는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23조 원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설명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뭐 MNO 사업부 결국 통신 존속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5%에 달하는 상태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 지금 가져간다면은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투자 회사는 9조 원밖에 안 되는 상태니까 최소 제가 봤던 기준은 한 12조 원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에 리포트에도 계속 작성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12조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사도 걱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저번에 쌌을 때는 이게 청하기가 좋았는데 네.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한번 더 빠져줄려나? 시장이 좀 흔들리면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지금 굉장히 싸다. 네, 지금 봐도 이제 분할 비율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싸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안 그래도 뭐 쌉니다 자꾸 나한테 쫓아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 이러고 있는 중인데 네. SKT는 충분히 동의하고 네. 좋아하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의외로 KT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KT 같은 경우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SKT를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KT가 더 좀 이렇게 뭔가 관심들이 핫했던 것 같아서 왜 그런 거예요? KT가 본업 쪽에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좀 그룹사 차원에서 좀 재편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좀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도 많아졌고 주가에 대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나 콘텐츠 같은 비통신 쪽으로 굉장히 지금 재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T 스튜디오 지니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사업 수직 계열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KTH랑 KTM하우스가 이제 합병해서 KT 알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HCN을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인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현대미디어를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아니라 KT가 직접 인수하는 쪽으로 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사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뭔가 회사 자체 좀 성격이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밑에 여러 가지 굉장히 회사가 많더라고요. 네, 자회사들이 자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가 카카오도 그렇고 다들 자회사 같이 갖고서 이렇게 뭔가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KT가 상당히 흥미롭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우리 이승현 연구원 저한테 항상 SKT라고 좋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색깔이 바뀐다는 거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타겟 밸류에이션을 좀 멀티플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무거운 회사이기도 하고 비통신 쪽이 가장 비중이 높은 회사였죠. 거기다가 이제 비통신 쪽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BC 카드랑 에스테이트 쪽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색깔이 확실히 바뀌고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타겟 멀티플을 기존에 EV/EBITDA 기준으로 2.4배에서 2.8배로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37,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제가 한 500원 정도 DPS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4% 후반대 4.6%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싸게 봐도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유무선 본업만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자회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BC카드라든가 에스테이트가 코로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이 전혀 이익에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영업이익이 YOY로 20% 이상 증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KT도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인 거죠 지금. 네, KT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U+는 좀 더 추가할 내용 있나요? LG U+는 어쨌든 6월에 자사주 매입이랑 이제 중간 배당 자체를 도입을 하면서 LG 그룹이 약간 바뀌었나요 분위기가 저번에 네. 이런 걸 하길래.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주주 환원 쪽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KT랑 SKT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던 회사였죠. 근데 6월에 이제 중간 배당을 도입을 하겠다랑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뭔가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U+ 같은 경우는 퓨어 텔코잖아요. 다른 사업을 없이 순수하게 유무선 통신만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가장 이익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고 그 부분이 주주 환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와 이제 통신 맡고 있는데 시장이 좀 주춤하면 여름에 네. 통신주가 의외로 선방하겠다 생각을 보다가도 네. 의외로 또 주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분할을 앞두고 있고 모든 모멘텀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봤을 때도 싸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서 나는 오히려 분할 이유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분할 이후에 좋게 볼 이후에는 수 뭔가 있는- 외국인도 살 것 같고 좀 뭔가 더 네. 액티브해질 것 같은데 분할 전에는 의외로 분할 전에는 뭐 그냥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할 후에 이 두 개의 회사가 지금 두 개의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커질 확률이 훨씬 높다. 그건 다 커질 가능성이 동의하는 훨씬 부분이죠.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으신 걸 굳이 뭐 정리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싸게 사는 거는 무조건 들고 갔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지면은 더 싸 보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더 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그럴 생각을 땐또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시 코멘트하고다 콜을 해줘요. 바이콜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줘야 할지 뭐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SK텔레콤은 분할, 그 SK도 그런 차원에서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네, 저거 네. 지주사 바이콜 했던 종목이니까 네. 잘 두 개 하반기에 좀 기대주로 잘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오늘 막 바이콜 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서 네. 예, 좀 지켜보면서 합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